이상욱 선생은 고향이 저 환경도이고 어려서부터 거기서 쭉 자라시다가 월남하셔서 오늘날까지 그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욱 선생의 그 작품 세계는 어딘지 모르게 그 북방적인 요소로서의 이 조형 감각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그 필치로서 그 직제적인 그런 이 선맥의 구획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그 추상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생전에 6번의 그 개인전을 했습니다. 4번째, 5번째는 미국에서 개인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불과 한 4, 5개월 전에 마지막 개인전을 3군데 국내에 있는 화랑에서 그 동시에, 물론 판화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은 개인전을 하시고 나서 88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92년, 일민미술관에서 97년에 이 회고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다하게 그 개인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뭐 10년도 아닌 5, 6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사실 미술시장에서 그 이상욱 작가에 대한 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제가 그 부친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작품들 갖다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데에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내가 가지고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일단 세상에 다시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작년 저희가 22년 1월에 에이도스를 찾으서라는 주제로 7명의 추상화가 분들을 조명을 했고요. 그 연장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근대미술가들을 조명하는 전시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고제에서요. 이번 전시는 그거의 첫 번째 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욱 선생님을 첫 번째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이상욱 선생님은 2가지의 중요한 형태의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함경남도 항음 출신이다 보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제 뒤로 보이는 그 원형의 달을 표현한 형태의 점 혹은 망향이라는 이름의 달 시리즈들의 작업을 하셨었고요. 또 하나의 시리즈는 추사 김정희의 영향을 받아서 작업을 했던 서체적 추상 시리즈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1세대의 추상화가를 조명을 함으로써 요즘 유행을 하거나 하고 있는 단색화 계열의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추상회화가 근대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바닷가에서 그리는 작품은 이 이상욱 선생의 그 매우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의 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모든 게 그 구상적인 형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상적인 형상으로서 이분 제작한 작품을 5점가량 감상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다 그 50년대 초기에 이분이 제작한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신 바닷가에서, 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신 소녀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우리들은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관이라고 할까, 그 대상관이 뭐다 그 길쭉한 그 선맥에 의해서 어떤 이 수직적인 그런 맥에 의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이분의 그 잠재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분이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그 선맥에 의한 추상세계와 어떤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염증이라고 할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줄 압니다. 저 역시 그 사실적인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변화 내지 사물을 보는 데 대한 그 관점에 어딘가 자신에 대한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비구상 쪽으로 시작했죠. 한때는 기하학적인 세목골이나 네목골이나 원이나 이런 작대기 이런 데로 환원해가지고 자연을 모든 모습을 그런 쪽으로 환원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다가, 요즘에 와서는 막 비구상이라고 하지만은 막 굳이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의 서예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서도적인 그런데 굉장히 그 마음에
매력을 느낍니다. 완당 선생님의 그 글씨 서체라는 것은 어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의 그 글씨체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주 힘차고 간결하면서도 붓의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선인보다도 아주 그 획이 뚜렷한 그런 서체를 보이고 있죠. 이런데 아마 부친께서 굉장히 심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 인생 자체도 그 완당의 그 서체처럼 간결하면서도 굵으면서 힘찬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22년에 이제 에이도스를 찾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참여했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근대미술가들의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저희 갤러리 이름인 학고제처럼 옛것을 통해서 현대의 미술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잊혀진 세대 혹은 끼인 세대라고 할 수는 1930년부터 1950, 60년대에 태어나거나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의 작품을 조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인 그 6.25가 있었고, 그리고 일제치하 이후에 미술의 연구가 조금 더뎠던 부분이 있고 자료적으로 많이 소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미술을 다시 조명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 작가들의 토양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스승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깨달음으로써 지금 현대의 MZ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컬렉터들이라던가 미술 작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이 증상으로 봐서는 그 소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병이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그래도 이만큼 소생이 된 것도 무슨 내가 타고난 운명인지 무슨 어떤 보이지 않는 보살핌의 힘을 입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인생을 살면서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기도 해요. 좀 요즘 좀 유행되는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나는 거기 그 속에서 지금 헤매다가 또 가능하다면은 그런 사랑하다가 죽었으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